요즘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쉽게 볼 수 있죠. 서울 교외 쪽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를 악용해 상속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는데요. 국세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완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대형 베이커리하고 주차장이 갑자기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지적사항으로 제기가 됩니다. 강릉에 되게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데 업종이 거기는 전문 커피숍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 커피숍의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가업상속 승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구조는 똑같은 커피를 파는 베이커리 카페인데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업종을 베이커리로 등록을 해서, 베이커리는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에 해당되니까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해지니까 약간 이게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많이 악용되어 있어서 2026년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비공개 수석회의에서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편법 상속, 이게 또 가업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악용된 실태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지금 국세청에서 이미 가업 상속 승계로 베이커리나 주차장 등에 대해서 편법 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한 거를 세무서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1000억을 만약에 상속으로 진행을 한다면 단순하게 30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50%니까 1000억에서 50% 하면은 500억이 상속세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가업상속 승계를 이용해서 30년 이상을 가업에 사용한 거를 가업상속 승계로 진행을 한다면 공제액이 600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00억에서 600억을 공제받으면 400억이 될 거고, 400억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50%라고 치면은 200억이 될 테니까 아까 비교해서 500억과 200억의 차이라면은 300억을 절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을 이용하려고 들죠. 물론 30년 이상 하기 힘들지만은 10년만 하더라도 300억까지는 또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절세 요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베이커리를 하는 실제 이유는 전부 다 상속세 절세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합법일 수도 있고 일부는 편법일 수도 있겠죠. 가업상속 공제의 기본적인 요건은 돌아가실 분, 이제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실제로 경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운영은 실제로 자녀가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를 아버지가 내서 이런 식으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플랜을 짜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실제로 이게 돌아가시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편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본 실제 사례 중에는 대부분의 수익을 실제로 빵의 연구에 투자하시는 그런 대표님이 실제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베이커리 제과점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법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물론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 때 제과점업이 가업이냐, 피상속인 아니고 상속인들이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실제로 그거를 대를 이어서 운영을 하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절세와 찰세의 구분은 한 끗 차이인데 법에 있는 대로 충실히 그렇게 하면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건 경영을 실제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편법 내지는 탈세니까 법에 정해진 그 범위를 형식뿐만이 아니라 실질대로 진행한다면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그 가업이라고 하는 거를 경영을 했냐 이거죠. 근데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 크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었다 했다면 그분이 서울 사시면서 실제로 내려와서 경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빵을 실제로 하신다면은 거기에 제빵 관련된 자격증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실제 가업
편법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보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에도 요건들이 있거든요. 피상속인 요건뿐만이 아니라 상속인들에 대한 요건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뭐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거나 일부 재산을 뭐 40% 이상 처분한다거나 뭐 업종을 변경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고용 유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버리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로 그런 요건들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보는 거고, 이미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게 이런 베이커리 카페나 특히 주차장업이 되는지 저는 사실 몰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업종에 그게 해당되더라고요. 국무회의가 뭐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면서 창고업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일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피상속인이 이제 가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개정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그 전에 그런 걸 이용해서 공제를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업종들도 공제는 거부할 수 없겠죠. 소급으로 해서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후에는 그런 편법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뭐 17건 정도 적발됐다고 언론에 나왔었죠. 아까 그런 실제적인 요건들을 미충족한 경우나 그런 요건들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런 거 파악해서 걸리는 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아직 없는데 언론으로 발표된 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자로서 실질 가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매니저를 맡겼다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운영은 이미 자녀가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요건 자체가 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추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아버님이 본인이 그거를 가업으로, 그거를 실제로 내가 제빵 사업을 해서 이거를 내 자식까지 가업으로서 해주겠다라는 게 있다면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매출 생각은 안 하세요. 운영 생각도 안 하세요. 단지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 것만 생각하시는 거지 매출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사후 관리가 지금 현재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대부분 폐업하세요. 사실 이게 가업이 맞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가업으로 안 보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 워크숍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음식점을 갔더니 그 음식점은 아예 그 옆에 할머니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셔가지고 아버지 때 하고 이제 지금 아들이 경영을 계속 하는 걸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종 요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경영한 걸로 봐서 조사가 나오더라도 실제가 맞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문제를 삼으면 안 되겠죠. 현재 편법이라기보다는 문제되고 있는 게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주차장은 편법이라기보다는 업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세법에서 잘 좀 보살펴가지고 그런 게 가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편법이라기 보기에는 세법이 너무 관대하게 해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뭐 편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을 안 하는데 다른 뭐 매니저나 고용된 사람들이 이 일을 하거나 또는 뭐 베이커리 업으로 제조업으로 해놓고 빵을 어디서 그냥 공급해 와서 그냥 판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아마도 형식적으로는 빵 만드는 것처럼 공간을 다 꾸며놓고 알바생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놓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공제액들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국세청장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충분히 문제될 여지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가업상속승계가 지금 현행 공제 중에서는 가장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새로 뭐 베이커리 카페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건을 잘 맞춰가지고 가업상속 공제나 뭐 이런 요건들을 잘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가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전무나 상무 같은 걸 취직해서 연구개발하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거든요. 본인은 실제로 가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요건들을 몰라서 요건들이 미비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의 세무 대리인들이나 또는 이제 상속 증여를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상담은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절세하는데 상담 수수료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예상되는 절세 금액들이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서 내가 실제로 가업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가업상속 승계하고는 결은 좀 다르지만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고정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전증여를.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고세율이 적용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이 넘어가면 최고세율 50%니까. 그런데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합산하는 기간이 10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10년 하고 10년 이후에 또 증여하는 식으로 해서 합산을 안 하는 10년의 범위 내로 10억부터 30억 사이가 40% 구간이니까. 그렇다면 50%를 적용되시는 분이 미리 자녀한테 한 40% 적용되는 구간으로 10년 단위로 계속 한다면 10년 이후에는 상속할 때 다시 가산될 이유도 없는 거고 필요도 없는 거고 점점 재산은 줄어들 거고 적용되는 세율은 50% 받으실 분인데 증여세가 40% 정도로 과세된다면 이미 10%만큼은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산가액이 점점 줄면은 50% 적용받을 게 40%, 30%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기존에 증여됐던 부동산이나 또는 현금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거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ETF나 국내 주식 좋잖아요. 주식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부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내가 적용받을 상속세율보다는 낮은 세율 범위 내에서 증여를 계속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며느리나 사위나 뭐 이런 분들 또는 손자녀 이런 분들까지 껴서 증여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산 취득형의 과세 방식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명이서 받아서 과세 표준을 줄이고 세율도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하게 하면서 10년이 넘어가면은 상속재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의 증여를 생각하지 말고 약간 슬라이스 개념으로 이렇게 일부 증여하고 또 증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증여의 경우에는 연부 연납이라는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한 번에 낼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뭐 이런 가업상속 중에 편법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낼 거 냈으니까 떳떳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법인을 가지고 많이 절세를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은 법인을 이용한 방법이 예전보다는 우리말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종합소득세를 줄인다는 측면도 있고 추후에 상속세를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인으로 현물출자나 이런 거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법인은 공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치명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뭐 그런 문제들 제외하고 상가 이런 것들은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렇게 하면은 일부 상속세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세금하고는 관련은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세무사님 중에 한 분이 유튜브를 찍었는데 연예인 아주 유명하신 유재석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 수익 금액이라면 거의 뭐 최고세율 45%에다가 주민세 10% 붙이면 거의 50% 가까이 50억 세금이 나올 텐데 한번 그때는 42억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아주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전부 세금 내는 거는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재석 씨의 그 수입을 벌기 위해서 각종 뭐 스태프들이나 매니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용 처리를 안 하면 결국은 그런 분들도 본인 소득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에 대한 귀속자에 대해서 과세를 못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비용을 처리 안 하는 것도 나름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애국자고 본받을만 하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세무 대리인들 입장에서도 비용 걱정 없이 비용을 안 넣으니까 비용 걱정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만큼 좋은 고객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현실 세계에서 많이 발생되는 세금 문제들이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접하시려면 이번에 나온 2026년 개정판 부동산 절세의 기술을 보시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투자하실 때나 현실 생활에서 유익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전자 DS라는 곳에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목이 알아두면 유용한 재산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재산세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알아두면 유용한 게 아니라 돈이 됩니다. 원래의 제목은 알아두면 돈 되는 재산세제인데 너무 좀 격이 떨어지니까 유용한이라고 붙였는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알아두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물론 세금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세무사 준비할 때 너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제 조합이 됐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부동산 절세 기술 책을 이용해서 세금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면 언젠가는 그게 나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거나 또는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 몇 잔 아끼시고 부동산 절세 기술 책을 한번 사주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재밌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좀 쉽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나의 세금에 대한 지식을 좀 높여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